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평등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또 차별심이 또 일어나요. 그 차별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동물과의 차별을 또 두고 있습니다. 동물은 하등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이제 여러분도 고기 많이 먹죠.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시각에서 동물을 먹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공통되는 점이 한 서너 가지나 돼요. 그걸 한번 살펴보므로 해서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물들은 감정이 있습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 아시죠? 소를 키워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동물들도 생각할 줄 압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논리적인 사고는 없지만은 생각할 줄 알아요. 세 번째는 기억합니다. 이 개를 때리거나 이러면은 때린 사람을 기억해요. 소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을 받아요. 지렁이 또 밟으면 꿈틀하듯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 고통을 받는다는 건 뭐가 있어서 그럴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는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불성이 있고 불성이 있는 자는 다 똑같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사람이나 동물은 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 이렇게 평등하게 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수긍하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얘기하자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평등이라 하는 말에는요, 평등이 다른 이름은 공성, 공성의 다른 이름은 연기, 연기법이라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깨달으셨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깨달음을 논할 때 특히 이제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는 내용 중에서 참나를 찾았어.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참나에 대한 법문을 하니까 여기저기 참나를 찾아서 하는 말을 쓰니까 참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한 20명 가까이 비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힌두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불성이라는 말을 쓰면은 불성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불성이라는 말 써도 역시 그것은 뭔가 실체를 주장하는 거고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다. 참나라 하는 것도 내가 진짜 있는 같이 실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틀린 말이 아닌가 하면 어떤 실체를 주장하거나 자아를 주장하게 되면 불평등해집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듯이. 영gun불멸하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오해일 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언어는 시대에 반영하는 겁니다. 역사의 반영이 언어예요. 그 시대는 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반영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얘기할 때, 무아는 공성이 다른 이름인데 무아를 얘기했을 때는 유아에 대한 부정으로서 무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진나, 참나를 주장하니까 이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이 참나의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생소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보성론에 보면은 참나, 진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아와 무아의 양극단을 떠난 것이 진화다. 좀 어렵죠. 불성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건 좀 쉬울 겁니다. 참나라는 것은 무아의 아다. 무아의 아. 그러면은 아의 내용, 참나의 내용이 무아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참나, 아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내용은 무아예요. 무아의 다른 이름은 공성, 공을 얘기합니다. 공이라 하는 것은 자성을 부정해서 공이라는 무자성.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어서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수준이 안 된다면은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켄 웰버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낮은 수준의 자아를 주장하는 것, 몸을 자아로 여기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나이로 치면은 이제는 3살, 4살쯤 되면 말을 배울 때입니다.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너 나를 구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자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자아에서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들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은 상호 오존에 있구나.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런 수준에 오면은 이제는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한 차원 높은 의식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 의존하는 이 세계에는 그 속에 그래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아라든 실체라든 뭐가 움직이고만은 뭐가 어떤 원초적인 원인이 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높은 단계, 궁극적 단계가 뭐냐면 공성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의식을 가진 분이 최상의 의식 수준에 있는 분이죠. 그건 누구냐? 바로 부처님입니다. 바로 공성, 연기 다름이 공성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는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 그래도 뭐가 주장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다. 공이다는 거죠. 자, 공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오무소독이라는 말을 하죠. 오무소독. 얻을 바가 없음을 깨닫는다. 공은 무소독을 얘기합니다. 도는 입도 연문론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나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나를 무아의 아라고 생각하면은 딱 맞아 들어가죠. 언어는 시대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얘기하자면은 자,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남자 여자라는 시각에서 남녀를 보지 말고 사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평등해지고 나는 사람이니까 너는 동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 중에서 근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중에서 인상에 속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너는 동물이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건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보면 동물이나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엄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와 중생과 이 마음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등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준을 높이자는 거죠.